혹시 오래 앉아 있다가 기지개를 켜거나 몸을 쭉 펴며 피로를 풀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슬플 때 몸을 웅크리거나 스스로를 감싸 안은 적 있으신가요? 감정이 몸의 자세로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건 바로 우리 몸이 고대의 언어로 말하는 방식, 즉 요가와 같아요. 요가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몸과 마음의 대화입니다. 요가는 단순히 어려운 자세를 취하는 것 이상이에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각자의 속도로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이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 어떠니? 라고 묻는 것과 같죠. 몸의 작은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면 내면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몸과 마음을 연결하고 세대를 넘어 그 지혜를 나누어 왔어요. 우리의 신체적, 정서적 웰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지혜를 전수해 왔어요. 함께 움직이고 함께 숨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몸을 쭉 펴면 새로운 에너지를 위한 공간이 생겨요.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요가는 치유와 균형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며 누구나 그 힘을 발견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몸은 내면 세계를 반영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깨가 굳고 긴장감이 쌓이죠. 행복할 땐 가슴이 활짝 열리듯이요. 감정은 몸의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요가는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게 해주며 움직임을 통해 긴장을 풀거나 기쁨을 불러들이게 해요. 유연하거나 강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저 현재에 집중하고 기꺼이 귀 기울일 마음만 있으면 돼요. 요가는 단순한 운동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돌보는 방법이자 모든 사람의 몸이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나이, 성별, 경험에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고 내 몸과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언어가 더 큰 목적, 즉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요가의 언어로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무 자세를 가르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같은 동작이지만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련된 스튜디오에서 강사로 일하며 완벽한 자세와 신체적 숙련도 그리고 정확한 정렬에 집중합니다. 그는 학생들이 한 동작 한 동작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세심하게 지도하죠. 다른 한 사람은 지역센터의 사회복지사로 10대들에게 흔들려도 괜찮아, 그저 호흡에 집중하고 너의 강인함을 느껴봐 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완벽함보다 경험과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차이점은 자세가 아니라 의도에 있어요. 강사에게 자세는 목표이자 성취해야 할 기준입니다. 그에게 요가는 기술의 연마와 자기 통제의 상징이죠. 사회복지사에게는 요가가 자기 수용과 연결, 그리고 치유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경험이 중요하죠. 요가의 의미는 그 뒤에 숨겨진 목적과 맥락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활동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맥락과 의도가 그것을 변화시키죠. 같은 요가라도 누가, 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요가가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될 때 성공은 완벽한 자세가 아니라 참가자들이 이해받고 연결되어 있으며 평온함을 느끼는 것에 달려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같은 요가,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치유와 성장,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목적의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같은 동작도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경험이 되죠. 요가는 단순히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여정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도의 힘입니다. 요가 수업은 자세, 정렬, 호흡 등 기술을 배우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여기서 우리는 몸의 움직임과 올바른 자세, 그리고 호흡법을 익히며 개인의 신체적 성장에 집중하게 됩니다. 교사는 전문가이고 여러분은 향상을 위해 연습하죠. 수업의 목적은 주로 기술 습득과 자기 개발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요가를 이끌 때
그것은 더 큰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이 됩니다. 단순한 수업을 넘어 참가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죠. 목표는 단순히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키우고 불안을 줄이며 연결성을 촉진하는 것이죠. 참가자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이킹에 비유해보세요. 수업은 케이크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만 영양 프로그램은 베이킹을 통해 건강한 습관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즉, 활동의 목적이 달라지면 그 영향력도 달라집니다. 활동은 같지만 의도와 결과는 다릅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누가 어떻게 이끄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그들의 윤리의식과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요가 공간으로 가져옵니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은 더 깊은 신뢰와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션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웰빙에 관한 것이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나누는 공간이 되죠. 요가는 치료 도구이자 공동체 형성 운동으로 변모합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수업은 프로그램이 되어 새로운 깊이와 의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변화이며 요가가 우리 삶에 줄 수 있는 진정한 힘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운동이 필요한 신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람을 봅니다. 그들은 정서적 상태, 관계, 환경, 그리고 일상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죠. 어르신 참가자에게 요가는 단순히 스트레칭이 아니라 외로움과 불안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참가자들의 필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세션을 조정합니다. 연결을 위한 파트너 자세나 성찰을 위한 조용한 순간을 추가할 수도 있죠. 이러한 자비롭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웰빙을 연결합니다. 요가는 실제 인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만능 해결책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들은 어르신, 돌봄 제공자, 10대 또는 장애인 등 각 그룹의 필요에 맞춰 요가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동성을 개선하고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의자 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돌봄 제공자들에게는 회복 자세와 휴식이 귀한 휴식의 순간을 제공합니다. 10대들은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즐겁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세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성인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능력을 존중하도록 자세가 조정됩니다. 시작점은 항상 자세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이 필요한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죠. 요가는 자비롭고 개인화된 해답이 됩니다. 일반적인 요가 수업과는 달리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시작, 중간, 끝이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스트레스와 같은 지역 사회의 필요를 파악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활동은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됩니다. 설문조사나 그룹 토론을 통해 진행 상황을 추적하며 요가를 목표 지향적인 개입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구조는 책임감을 보장합니다. 스트레스가 줄었습니까? 지원 네트워크가 성장했습니까? 피드백은 향후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계획, 실행, 평가는 실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요가는 단순히 기분 좋은 활동을 넘어 변화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이 과정은 의도적이며 증거 기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원동력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요가는 개인적인 것이죠. 나의 건강, 나의 평화.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쉼터, 학교, 교도소에 요가를 가져갈 때 그것은 공공의 이익이 됩니다. 스트레스 해소, 건강, 명료함과 같은 요가의 이점은 특권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 정의의 실천입니다. 요가는 사치품에서 지역 사회 복지를 위한 실용적인 도구로 변화합니다. 도시와 학교는 삶을 개선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필요를 연결하여 자기 관리를 공동의 것으로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덜 느끼도록 돕는 것은 사회 자체를 강화합니다. 요가 매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통의 장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많은 피트니스 수업에서는 따라가거나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이끄는 요가는 다릅니다.
당신이 중심이고 요가는 당신에게 맞춰집니다. 분위기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판단도 경쟁도 없죠. 참가자들은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 쉬도록 격려받습니다. 모든 자세에 대한 선택권이 제공되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포용된다고 느끼게 합니다. 초점은 올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무엇이 옳은가에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초보자,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람, 조용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전문가가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발견과 연결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안내자입니다. 여기서는 요가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요가를 그 자체로도 소중한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사회복지라는 틀 안에 놓이면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틀은 예술을 바꾸지 않지만 그것의 맥락과 목적을 부여합니다. 사회복지는 요가를 치유, 역량 강화, 정의를 위한 도구로 틀 지웁니다. 구조, 명확한 목표, 책임감을 가져다 주죠. 요가는 단순한 자기 관리를 넘어 공공 서비스가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연민과 공동체 중심의 사고에 따라 요가를 여러 도구 중 하나로 사용합니다. 같은 요가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죠. 요가는 예술이고 사회복지는 틀입니다. 함께 그들은 모두에게 속한 치유를 창조합니다.